달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대표가 1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등, 나머지 조국, 이준석, 원정, 홍준표, 오세훈. 자,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5%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SNS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장수지만 이렇게 관심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 아닌가. 홍준표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도 그래도 이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말이 이제 사이다다, 굉장히 재미있다, 그다음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전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저 지지율이 나온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정치인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 중에 그래도 그 지지자들 중에서 다시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지금 대통령을 갖다 제일 이렇게 보위해주고 대통령 그 대변해주고 그러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정도 지지율이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런 홍 시장을 이재석 대표가 칭찬한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특검, 최상병 특검입니다. 다시 투표하면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최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다시 그때 가서는 찬성을 하겠다. 이번에는 찬성을 안 한 모양이죠. 자,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보훈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고 그리고 또 품격이 있는 나라인 셈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예우를 하자. 저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수 세력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와 국방 아니겠습니까? 예, 김기웅 정부들. 안철수 의원이 여러 매체에 나가는 최상병 특검 나는 찬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2일날 특검을 통과될 때는 국민의힘은 다 빠졌을 때 같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김웅 의원만 남아서 특검법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계속 찬성한다면서 왜 빠졌냐?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은 제 이제 거부권에 돌아오고 그대로 반대하겠다. 왜 이렇게 말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안철수 의원님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떤 맥락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에서 보훈을 우리가 등한시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진했을 때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독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님이 이렇게 해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제의를 할 때 그때는 무기명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김영희 누가 찍었는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저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자기가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그 해명도 좀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크다. 예, 정 변호사님. 저는 안철수 의원이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헷갈리거든요. 요번 그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5월 말에 재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찬성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번에 그 찬성 안 해가지고 재의결할 때 찬성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면은 22대 때
새로운 국회에서 재발의를 할 때 그때 찬성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그래야지 안철수 의원의 뜻이 속내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논란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목요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같이 합의해서 하지 않고 합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빠진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제 송부가 와서 검권이 행사가 되면 그때만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과연 이 발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거에 여러 차례 본인의 생각을 좀 바꾸거나 또 후보로 나갔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과거 발언 듣고 오시죠.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안철수 의원이 여러 차례 서울시장 선거에 처음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한테 양보를 한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꿈을 접으면서 그래서 별명이 뭐 이름 따라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늘 같은 발언은 뭐 해프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소신이 어디가 소신인 것이냐를 놓고 이제 해석이 분분하면서 이제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어떤 좋은 이미지보다는 과거 이미지가 정말 자꾸 떠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신뢰 자본을 상당히 깎아먹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처음에 뭐 후보당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계속 정치적 행보를 해오면서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손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다가 단호한 이제 동의를 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죠. 이번에도 여러 차례 최상병 특검 본인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예요. 심지어는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날에 아침 라디오에서까지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본회의장에서 나왔고요.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판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계속 간을 본다. 어떤 소신을 밀어붙이지 못한다. 과연 진위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정치인으로서는 좀 치명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권자들한테 확신을 주는 어떤 실책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안철수 의원 당대표 출마할 것인가? 또 다른 정치 행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논란에서 좀 자유로워져야지만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갑상선암 투병을 했다는 배우 오윤아 씨가 있는데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이른바 화병이 도졌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예능 프로에 나와서도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애 아프지. 애 안 보고 촬영 힘들지 갔더니 아니래 빨리 수술해야 돼. 정리가 너무 크다. 근데 내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혼을 결심했죠. 미니만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허세진 변호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예, 이 오윤아 씨가 암을 앓고 있고 발달장애 아들과 살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물론 뭐 암이 뭐 스트레스가 기본으로 원인이 돼서 그건 아닌데 그게 이제 화병이 돼서 속을 이혼을 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게 뭐 이학적으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저 발언이 과거에 이제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과 이혼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오윤아 씨가
연예인과 결혼을 해서 이후에 아들 송민군을 낳고 이혼을 하고 혼자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검사로 일을 하면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피해자인 사건 그리고 피의자인 사건들을 다루면서 그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같이 정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아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성인까지 성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하신다는 것이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오윤아 씨도 아마 그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 스트레스가 아마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도 사실 참 힘든데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그건 참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윤아 씨는 아무래도 한 예능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의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의사께서 갑상선 암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그것이 한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실 저희가 말하는 화병일 것인데 그 화병 때문에 이제 갑상선 암이 발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윤아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혼도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혼하신 후에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시면서 컨디션 많이 이제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이혼을 했으니까 좀 앞으로 인생은 좀 편하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 이명웅 씨 얘기인데 이명웅 씨가 최근에 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봐주시죠. 말한 적 없을 테니 아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오늘 저희 새로 나온 노래인데 저기에서 연기를 하나 보죠? 네, 지금 보셨겠지만 이명웅 씨가 뮤직비디오 지금 티저 영상인데요. 여기에 나와서 트렁크를 열고 삽을 들고 땅을 판다든지 이런 연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의 표정이나 눈빛에서 팬분들이 많은 감동을 느끼셨고 짧은 영상에 이명웅 씨 목소리가 담긴 이번에 신곡으로 나온 온기라는 노래 한 소절이 이제 들어가면서 팬분들의 감탄을 지금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황야의 삽질 담담하게 황야의 삽질을 어떻게 담담하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명웅 씨만 나오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머니 그의 가족 딸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웅 씨 말고도 이찬원 씨라고 옛날에 굉장히 애쓰셨었는데 이찬원 씨는 지금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는데 이게 트로트가 좀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수 이찬원 씨가 KBS ETV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트로트 가수로서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 강진 씨가 1위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경쟁을 했던 그룹이 아이언이라는 걸그룹입니다. 걸그룹을 제치고 1위를 해서 좀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걸그룹도 이제 트로트 가수에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저희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